자, 통합사회에서 정치하고 법의 영역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자,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이미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우리 정치는 저번에 수업 시간에서도 했듯이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좁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정치 권력의 획득이나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행사 이런 거에 관련된 활동만을 제한합니다. 근데 넓은 의미의 정치는 달라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자, 일명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땐 선생님이 저번에도 아마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정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에서 국가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통해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이 사실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론을 얼마나 정확하고 현명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보면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기능론이나 갈등론자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처럼 사회의 관점에 따라서 사회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관점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 질서 유지에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냐?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이익이 충돌했을 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자, 또 마지막은 사회 발전을 도모합니다. 역시나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발전의 도모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합니다. 자, 또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가치와 목표를 같이 설정하며 우리도 지금 어제 지자체 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그래서 이 선거에서 당선된 이 정치인들은 우리의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법인데요. 자, 법의 의미를 볼게요. 자, 이러한 정치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 그 다음에 국가가 이를 위해서 제정한 사회 규범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법은 관습과 도덕에 비해서 무엇이 다르냐? 결국은 강제성 유무에 따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은 이념이 있어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 내용은 평등이다. 그럼 이 평등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이고 형식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자, 이거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실제 이게 어떻게 필요하냐? 이럴 때입니다. 자,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은 한 표씩을 주게 됩니다. 자, 투표권 행사에서 어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두 표씩을 행사한다면 불평등한 사례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배분적 정의입니다.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이고 실질적 평등입니다. 자, 모두 다가 투표권을 하나씩 가지는 거는 평균적 정의겠지만 배분적 정의는 왜 필요하냐? 자, 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럼 이런 거죠.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들은 우리가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어야 되는 게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법의 배분적 정의입니다. 자, 모두 다가 같은 조건을 가지지 않는데 모든 부분에서 평등한 조건을 준다면 이거는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목적성이라고 있어요. 자, 한목적성은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최근에 어떤 법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여성들의 권익이 과거에 가부장적 제도일 땐 보장을 받지 못하다가 지금은 보장을 받는 현대사회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목적, 시대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법이 있다면 히틀러에 의해서 국가법, 시대가 이 히틀러의 우리가 식민지 정책에 맞춰서 한 목적성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렇지만 국가가 자유방임주의를 택한다면 이 법도 전부 다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법적 안정성인데, 법적 안정성은 뭐냐면, 자, 만약에 얼마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예를 들면 그 전기로 가는 여러 일명 말하는 싱싱카 같은 처음에는 법이 이거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장이 됐어요. 사람들 많이 타고, 근데 확장됐는데 법이 또 변경이 됩니다. 왜? 여기에 제한을 걸고, 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헬멧을 써야 하고, 그 다음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탈 수 있게끔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법을 통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이 함부로 폐지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부로 변경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아까 방금 말했던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권 보장 때문에 국가가 선택한 일이겠지만 쉽게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